네, 안녕하세요. 드림 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4월 1일이고요. 오늘 장 마감 분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도 제가 좀 자료 정리를 좀 해놨었는데 좀 아기를 재우다가 같이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업로드를 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어제 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오늘 4월 1일자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먼저 보면 오늘 많이 반등이 나왔죠. 코스피는 0.85%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1% 이상 1.01%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이제 매매 동향을 좀 보면은 외인 말고는 전부 다 매도를 했어요. 개인들도 좀 지수가 반등하자, 혹은 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하자, 좀 매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좀 매도를 했고, 연기금은 또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 주식 팔지 않기로 뭐 이런 뉴스랑 뭐 협의점을 찾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 뭐 열심히 팔고 있죠. 매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 빼고 외국인, 뭐 기관, 연기금 전부 다 매수를 했고요. 별다른 시장 악재는 보이지 않아요. 당장에 보이진 않는데, 아마 이제 개인들이 좀 그동안 조정에 좀 질리고 다시 좀 하락할 거라는 좀 공포심, 이런 우려감 때문에 좀 많이 빠져나와서 현금 보유량을 좀 늘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더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물론 이 기관이나 외인 물량이 단기 매매성 물량일 수도 있는 거지만, 이미 좀 어느 정도 안정권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코스피는 이제 거의 3,100 가까이 상승을 했죠. 여기서는 요 작은 박스권, 2월부터 시작됐던 작은 박스권을 돌파하는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수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크게 우려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상승 종목을 좀 보면은 어제 또 하루 동안 조정을 받았던 윤석열 관련주가 아주 또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애니능률이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굉장하죠. 3,200원에 봤던 종목인데 벌써 3배가 넘게 올랐어요. 상한가를 갔고,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아이크래프트, 이것도 이제 후발주로 아주 강했던 종목이죠. 이때도 윤석열 12월 초에 윤석열 테마주로 상승했다가 이렇게 장기간 횡보했는데 거의 3개월간 횡보를 했다가 결국 그 2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좋았던 깨끗한 나라, 네, 계속 좋죠. 거의 뭐 후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고, 원익큐브도 최근에 괜찮죠. 원익큐브까지 올랐고, 네오오토, 웅진 싱크빅이 많이 올랐어요. 오늘 웅진이 약간 좀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죠. 지금 3배가 올랐잖아요. 단기간에 한 달 사이에 3배가 올랐는데 좀 쉬고, 웅진 싱크빅 그 동생주가 상승을 했는데 얘는 아직 2배까지는 못 갔어요. 그래도 오늘 크게 좀 올랐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후발주가 따라 오르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대장주가 좀 쉴 때 그런 모습이 좀 보였고, 서현 탄메탈도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후발주에 좀 강한 게 이제 화성밸브잖아요. 이게 6,000원에서 9,000원까지 갔으니까 50% 정도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앞서 좀 후발 대장주 굳이 나누자면 그런 애들이 상승한 거에 비하면 뭐 2배씩 오르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물론 가지 못한 것도 있긴 해요. 화성밸브는 더 강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거래량도 점점 늘어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뭐 제 기준에는 이미 좀 손을 떠난 것 같고, 혹시라도 눌림이 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대성산업이 오늘 12% 상승을 했는데 좀 두 가지예요. 그 김동연 테마주랑 윤석열 테마주랑 약간 섞여 있는 듯한 느낌. 네, 두 가지 섞여 있는 좀 느낌이고, 그 이재명 테마주는 어제 많이 상승을 했지만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죠. 대표적인 것들로 좀 그 에이텍이랑 오리엔트 시리즈 애들이 좀 쉬었는데, 에이텍을 먼저 좀 보면은 에이텍 TN은 쉬진 않았어요. 조금 올랐어요. 에이텍 TN하고 에이텍은 좀 상승을 했고, 오리엔트 바이오, 오리엔트 전공은 좀 쉬어줬죠.
그 외에는 뭐 토탈소프트 조금 쉬고 있고, 수산 INT는 약간 올랐네요.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 뭐 소폭 조정 이런 느낌이에요. 이스타코도 이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뭐 여론조사나 지지율 조사를 하다 보면은 계속 업체가 뒤치락을 하는데, 사실 그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뭐 이런 것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지난 주말에도 윤석열 후보가 뭐 35%까지 나왔다가 오늘은 또 비등하더라고요. 윤석열 25%, 이재명 21%뭐 이런 식의 그 좀 통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1위, 2위 후보라는 건 변함이 없고요. 이재명 테마주가 쉬고 있지만 그동안 윤석열 테마주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 어느 정도 따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런 기회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입니다. 뭐 이걸 사라는 건 아니고 관련주 중에서 이제 분석을 해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는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제 좀 괜찮았던 그 LG전자와 마그나, 그리고 애플카의 협업 기대감. 마그나의 CEO가 우리는 애플카를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기사 나오면서 좀 올랐었던 게 그제였잖아요. 그래서 LG전자가 장중에 뭐 9% 가까이 8% 이상 상승을 했고 오늘 6% 올랐는데, 오늘 LG전자는 그 스마트폰 사업부를 완전히 철수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어디다가 이제 좀 사업부를 떼서 매각을 하려 했으나 뭐 그게 잘 안 됐던 걸로 보이고요.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그런 사업부였는데 완전히 철수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악재 해소? 약간 매년 그 재무제표에 엄청난 마이너스를 안겨줬던 사업부가 정리가 된 게 호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있지만 LG전자만 오른 게 아니거든요. 신성 델타테크가 다시 한번 상승을 했어요. 장중에 20% 이상 상승했다가 16% 마감을 했고, 나인테크 꼬리는 남았지만 15% 가까이 상승했고, 나라 MMD 같이 움직이는 거 말씀드렸었죠. 많이는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반응이 있었어요. 3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성파인텍 반응이 좀 있었죠. 이 그제를 넘은 종목도 있고 넘지 못한 종목이 있는데, 넘지 못한 거 있지만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고요. KCC 스틸, 그리고 사마알루미늄까지 봐야 됩니다. 사마알루미늄은 오늘 뭐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 많이 오르진 못했지만 어쨌든 얘도 그 LG전자 마그나 그 협업에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좀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하락 행보하다가 반등 나올 때는 한 번에 쭉쭉 가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주에서 이게 가능했을지 몰라도, 특히 여기 보시면 그제는 22%까지 상승했다가 전부 다 반납을 했잖아요. 한 번에 뭐 가기가 좀 어려워요. 매물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물려있던 사람들 좀 나가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하는 거로 본다면 그 이제 동생주, 후발주들, 뭐 나인테크 같은 거, 나라 MMD 조금씩 밀렸지만 가능성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LG전자 마그나를 지금 당장에 뭐 이런 관련주를 사시라는 건 아니고 같이 공부를 하는 거고, 혹시라도 본인만의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면 일정 라인을 지지하는, 이대로 끝나지 않는 그런 시그널, 혹은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급증을 하는 경우에 뭐 따라 붙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기준을 좀 세워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좀 시장에서 사실 애플카가 엄청나게 이슈잖아요. 아이폰이 뭐 세계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 아이폰하고 또 연동해서 또 애플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큰 재료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 못 간 애들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제 그 두나무 관련된 종목들 막 상한가 가고 20% 이상 상승했을 때 나스닥 상장 추진 뭐 확정된 바 없다는 내용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또 그거랑 상관없이 뭐 가짜 뉴스 내지는 뭐 다른 뉴스들 나오면서 상관 있건 없건 우리는 산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어제 하루 쉬고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이유는 이제 두나무가 나스닥 상장이 아니라 뉴욕 증시, 쿠팡처럼 뉴욕 증권거래소로 상장을 할 거다라고 우회를 했기 때문에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대성장투 꽤 상승을 했죠. 또 하나투자증권 얘는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도 좋았어. 그 TS 인베스트먼트가 윗꼬리는 길게 나왔지만 15%까지, 얘는 그렇게 막 슈팅을 막 상한가를 찍고 그랬던 종목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얘는 지분이 이제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본주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러한 이유로 어쨌든 15% 이상 상승 나오면은 그래도 상승이 많이 나온 거고,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왜냐면 쿠팡 관련된 종목들 중에 대장주들은 정말 상장하기 전까지 물론 이제 시세 분출을 꼭대기까지 하고 나서 일정 기간 조정을 받았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장일 근처에 또 상승이 나왔거든요. 상장 당일까지는 당연히 가져가면 안 되는 거고, 그 근처까지는 확인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이고, 또 오늘 코오롱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제 그거예요. 그 코오롱에 이제 연관된 그 코오롱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코오롱 인베스트먼트가 두나무의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더라고요. 1점 몇 프로인가? 근데 어쨌든 뭐 팩트도 중요하지만 테마주는 이미지잖아요. 그 두나무의 가치 평가를 해보면 약 10조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10조의 1%면 1000억이죠. 그쵸? 근데 코오롱이 직접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코오롱의 관계사 코오롱 인베스트가 가지고 있는데 코오롱의 시가총액이 3천억이 넘어요. 오늘 몰라서 3천억 정도인데 여기서 그 직접 가지고 있어도 1000억 정도인데 그걸 또 계열사를 통해서 갖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이렇게 오를 건 아니었죠. 팩트 체크를 한다면. 근데 결국엔 이제 이미지이기 때문에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던 가지고만 있으면 뭐 오르는 거예요. 우선주도 덩달아 오르잖아요. 뭐 우선주도 뭐 가볍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특이한 건 이제 두나무로 코오롱이 좀 이슈를 받았다. 이게 좀 궁금하네요. 이게 2월 19일인데 2월 19일 날 어떤 내용으로 올라갔는지 뭐 내용이 있었나요? 윗꼬리가 엄청나게 많이 달았는데 거의 상한가 찍고 다 밀려버렸는데 인보사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나 보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두나무 관련된 종목으로 코오롱이 부각을 받았다. 이 이후에 더 오를지 안 오를지 지분 관계 여부 상관없이 이미지로 더 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메모장을 열게요. 윤석열 오늘 강했는데 따라붙지는 말고 물론 순환매 윤석열 순환매 계속 진행 중. 이재명 쉬는 타이밍 이내 쉬고 있음 매수 타이밍 이건 좀 봐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LG전자 마그나 애플카 협업 이슈 기대감 신성 델타테크가 대장이고 후발주 나라 나인테크 나라 MND 뭐야 이거 M이랑 N이랑 너무 헷갈려. 여기 MND가 맞죠? 사마알미늄 3기 뭐 대성 파인트 이런 것들 봐야 된다. 추가 상승 기대감 있어 보입니다. 제 기준에 그냥 그 두나무로 우리 기술이 대장인데 오늘 좀 쉬었다. 그리고 쉬었죠? 보합이니까 쉬었고 후발 대장 우리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상 TS 인베스트먼트 소폭 상승 그리고 코오롱 신규 부각. 그래서 꼬다리 올라가고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거는 좀 그렇고요. 뭐 TS 인베스트먼트나 코오롱 정도는 혹시라도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 계속 시동만 걸고 말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로지시스 다시 21선 위로 올라왔고요. 거래량이 막 당연히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안 터졌겠죠. KCT 얘는 이제 전고점 근처까지 왔네요. 거의 대장 역할을 해죠. 원래 KCS가 좀 더 셌었는데 처음엔. 아무튼 얘는 이제 눌림 받고 이제 21선 위로 빼꼼 내밀었고요. 이러다가 한번 슈팅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국컴퓨터도 있죠.
K사인은 좀 눌림이 좀 많이 왔어요. 그렇지. K사인. 찍고 눌렸는데 다시 올라오잖아요. 저는 디지털 화폐 테마가 상당히 길 거라고 보이거든요. 특히 이 비트코인이 오르면 디지털 화폐가 안 오르더라고요. 디지털 화폐로 코인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미국, 중국, 유럽 쪽에서도 디지털 화폐 계속 이슈가 될 거로 보입니다. 좀 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OTT 관련주가 이제 오늘 알로이스가 상한가를 갔죠. 가장 셉니다. 대장이고요. 그 못지않게 강한 게 이제 KTH인데 오늘은 많이는 못 올랐어요. KTH 관심 세다 세. 많이 올랐거든요. 거의 뭐 2천 얼마부터 올랐으니까 2배 이상 올랐죠. KTH는 이 쿠팡 플레이 엮일 때는 제일 강했어요. 대장 역할을 했거든요. KTH가 이제 쿠팡 때문에 이렇게 이게 이제 쿠팡 관련된 종목 막 상승했을 때 이게 거의 2배 정도 올랐고 절반 반납하고 횡보하다가 그 2배 전고점을 넘어섰죠. 전고점이 2배. 최근에 다시 이제 쿠팡 다음에 이제 뭐 디즈니 플러스나 뭐 애플 TV는 SK 쪽이랑 뭐 하는 거 어쨌든 그 KTH가 좀 관심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알티캐스트. 얘가 과거에 한번 살짝 상승하고 말았는데 이달이었죠.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1월 18일이었으니까 아마 SM 라이프 디자인이나 올랐을 거예요. 1월 18일 그쵸. 1월 18일 20% 가까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 쭉 갔는데 알티캐스트도 OTT 관련된 종목인데 이때 밀리고 그냥 별로 보임이 없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상승 좀 여력이 생겼죠. 굉장히 지루한 시간 2개월 보내고 난 다음에 살짝 얘들 또 관심 이렇게 보이고요. 한국컴퓨터는 좀 오르나? 최근에 좋죠. 돌아가면서 오릅니다. 그리고 원전정책, 윤석열 테마주의 원전정책 관련된 종목 중에 이제 에너토크가 굉장히 강했어요. 이때부터 계속 올랐는데 얘도 많이 올랐네요. 거의 뭐 한 80% 이상 오른 것 같아. 근데 또 관련된 것 중에 BHI가 있고요. 보성파워텍이 있죠. 보성파워텍이 상대적으로 드러났네요. 근데 모르겠다 이거는. 너무 보여준 게 없네요. 2,200원에서 2,500원 된 거니까 뭐 10%, 20%, 10%, 15%? 글쎄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또 오늘 많이 오른 종목 중에서 그 존슨앤존스의 그 얀센 백신 있죠. 얀센 백신 관련된 종목으로 TNR 바이오팹이 많이 올랐어요. 28% 올랐고요. 얀센 관련주. 또 하나 더 있죠. 인콘. 이때 그 코로나 백신 그 이름 뭐였죠? 아무튼 코로나 백신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 왔어요. 그죠? 2,200원, 2,100원, 200원 제자리 왔다가 오늘 올랐어요. 이번엔 얀센으로. 과연 하락을 되돌리는 추세의 전환인가? 근데 이렇게 꽉 찬 양봉이면은 물론 이제 종가에 상승하긴 했는데 지켜볼 필요는 있죠. TNR은 너무 올라서 못 사겠네요. 오늘 얀센 아니더라도 이거 벌써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TNR을 빼. 괜히 물렸다고 또 말씀하실까봐. 그리고 관련주가 유한양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무겁거든요. 유한양이. 네. 이렇게 많이 좀 절고 있는 거는 쉽게 손이 안 나가는데 인코는 약간 다른 느낌이긴 하죠. 좀 더 근데 보고서 관심 종목 사실 하는 거 아니고 존슨앤존스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2주 전부터 계속 이제 뭐 이슈 나왔던 거 뉴스 내지는 뭐 찌라시도 많이 나왔던 게 백신 여건 관련된 종목인데요. 오늘 질환지교 시큐리티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또한 라운시큐어, 이것도 계속 찌라시 계속 나오던데, 라운시큐어가 많이 올랐고, 하나 더 케어랩스도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케어랩스가 올랐다가 또 다시 가고 있고, SGA 솔루션즈 있고, 꿀이 남았네요. 원래 이 재무가 솔루션즈는 좀 괜찮구나. SGA가 재무가 엄청 안 좋죠. 아니, 잠깐 반대일 수도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볼게. SGA 솔루션이 재무가 안 좋았던가. 아니네요. 예, SGA가 안 좋은 거고, 얘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크래프트까지 있는데, 아이크래프트는 윤석열 관련된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는 뭐 질환주기요. 이거는 얼마나 이슈가 될지 뭐 글쎄. 질환지교 시큐리티, 라운시큐어 계속 말만 나오다가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온 거예요. 더 갈지 못 갈지 모르니까 관심 종목에 놓고 보자. 케어랩스가 좀 덜 올랐죠. 대장주를 하는 게 낫긴 합니다. 잡을 수 있다면. 근데 너무 늦게 확인하면 대장주가 이미 너무 크게 치고 오른 다음이기 때문에 올 수가 없고요. 또 오늘 좀 괜찮았던 게 그 코로나 진단키트가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 얼마 전에 어느 나라였더라? 그 자가진단키트를 가정용 자가진단키트를 좀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외국에서 나오면서 PCL이 그때 올랐잖아요. 그죠? 그때 언제였더라? 이날이었어요. 이날 3월 26일날 PCL이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도 진단키트 다 절고 있는데 PCL만 계속 오르고 있다, 그렇게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은 많이 올랐어요. PCL이 아니라 인바이오젠하고 수젠텍 이런 거 있죠. 인바이오젠 이거 제자리까지 왔다가 혹은 제자리보다 더 밑에까지 왔다가 아무튼 이거 상승 나왔고, 수젠텍 얘도 이제 작년 7월에 핫했던 종목인데 다시 제자리 왔다가 오늘 이렇게 보면 되게 작아 보이지만 오늘 10% 상승이 나왔고요. 바이오니아 상승 좀 나왔고, 뭐 시젠 얘는 약하게 나왔죠. 시젠 한번 볼까요? 휴마시스 6%. 와, 진단키트가 이제 유행이 거의 트렌드가 끝난 거라고 보이네요. 항상 그래왔지만. 그래서 지금 자가용 진단키트가 나온다고 해서 글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소에 가서 그 선별진료소 가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받잖아요. 근데 이 개인용으로 해서 얼마큼 수요가 많이 늘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유행 지난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아무튼 이런 내용으로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면은 이제 윤석열 테마주 어제 하루 쉬었고 오늘 강하게 올랐다. 대선까지 아직 1년 가까이 남았으니까 후발주나 추가 상승 가능성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될 걸로 보이고요. 이재명 테마주 아직 쉬고 있고 약간 매수 타이밍 잡아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애플 마거나 LG전자 협업 관련된 종목 이제 상승 다시 시작하는데 좀 봐야 된다. 두나무 중에 두나무 상장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전에 이슈 한번 다시 볼 수도 있으니까 우리기술 같은 건 좀 부담되고, 신규 부각된 코오롱이나 TS 인베스트먼트 이런 거는 좀 안전한 자리 찾아가지고 보자. 신성 델타테크까지는 아직까지는 가능성 잡을 수 있어 보여요. 근데 이게 이대로 테마가 끝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나무 말씀드렸고, 디지털 화폐 계속 뿡뿡뿡 하고 있는데 시원하게 뭔가 보여주진 않았죠. 그리고 OTT 중에서는 알로이스 많이 올랐는데 KTH랑 알티캐스트 좀 보자. 원전은 보상받을 텐데 원전 근데 이게 정책주를 보긴 봐야 되거든요.
정책주는 좀 밑으로 뺄게요. 왜냐면 드릴 말씀이 또 있어. 엔세는 인콘하고 유한양행 보자. 백신 여권은 오늘 의미 있는 상승. 계속 그동안 제가 관심을 안 가졌는데 글쎄요. 백신 여권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이 밑에는 제가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말고 대선 정책이 있어요. 부동산 공급 정책, 저출산 정책, 무상급식 정책, 원정 정책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관련주 좀 찾아보자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공급 정책 같은 경우는 건설사가 있을 거고요. 부동산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아파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건설사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시멘트가 있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런 뭐 빌트인 되는 뭐 가구라든지 아니면 샤시라든지 하다못해 문 뭐 이런 것들 그런 이제 주방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뭐 한국 가구나 뭐 NX 뭐 한샘은 많이 못 올랐죠. 무거우니까 그런 것도 많이 올랐잖아요. NX 한번 볼까요? 네, 이때 많이 부과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정책적으로 좀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맥에서 정책주로 이동하는 거. 그리고 페인트 관련된 종목. 페인트 하나 볼까요? 노루 페인트 하나 볼까? 이거 이제 반응이 좀 하고 있어요. 아니, 삼표 시멘트가 아니라 사마 페인트. 얘는 아직 반응 없네요. 아, 그래도 많이 올랐다. 이때 얘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무슨 페인트로 코로나 백신 차단한다 이런 내용도 좀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우리 엘리베이터 타면은 그 향균 필름 붙어 있는 것처럼 향균 뭐 방역 페인트 이런 내용이 한번 있었는데 아무튼 정부 정책 부동산 공급 정책에도 좀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출산이 이제 계속 문제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저출산 관련된 종목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맥주가 엄청나게 지금 터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가방 컴퍼니 어제 좀 괜찮은 의미 보여줬고 제로투세븐 어제 상승 반납했지만 끝나지 않아 보이고 모나리자 메일유업 분유 이런 거 우유 남양유업은 제가 이제 별로 주가랑은 상관없을지 모르겠는데 전 이거 불매운동하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남양 거. 네, 저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거 막 이제 교육 관련된 거. 대교. 제가 어제 많이 올랐다가 눌렸는데 죽지 않았죠. 예림당까지. 예림당은 아직 반응이 없네요. 근데 대교가 교육 관련된 거는 대교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동복은 뭐 아가방 컴퍼니나 제로투세븐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유 분유는 이거 메일유업 이 정도? 그리고 아기상어 관련된 종목 삼성출판사랑 토박스 코리아도 언급은 되는데 얘는 이제 스마트 스터디 나스닥 상장 기대감으로 이미 너무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토박스 빼고 토박스는 아직 들어올랐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심 종목이 많네요. 오늘 부동산 공급 정책에서 건설, 시멘트 지금도 원래 더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저는 반응이 나온 다음에 들어가는 타입이라서 왜냐면 반응을 기다리려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많은 기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들어가고 반응 나온 다음에 가도 될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그리고 페인트 저출산 정책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제 블로그에 다 정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로투세븐 모나리자 대교 뭐 이 정도 메일유업 무상급식은 많아요. 아주 많아요. 한국 F&B 뭐 푸드웰 우양 뭐 아주 많아요. 그냥 식품
여기 뭐야? 현대그린푸드. 뭐 이런 거? 이거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오늘 장을 마감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길어졌는데 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생각에 요 와중에 요 계중에 좀 상승이 크게 나올 게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셔가지고 본인만의 매수 타이밍을 찾아서 한번 수익을 내보자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이제 내일 금요일장 마감하고 나서 다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